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천입니다. 2021년 첫째 주죠. 1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자별 뉴스 보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월요일인 이제 4일이죠. 4일. 북한에서 이제 당대회가 이제 개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. 이번 첫째 주에 아마 예정될 것 같은데, 뭐 4일날 아마 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. 뭐 4일이 될지, 뭐 다른 날이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,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당대회를 개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어떤 주요 이제 이슈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.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, 북한에서 이제 이후에 어떠한 이제 반응을,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좀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, 뭐 최근래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북한이 유럽 의회와 접촉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해요. 그리고 뭐 긍정적인 뭐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, 저도 지금 뭐 북한 상황이 이렇게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, 또 이제 코로나로 북한도 굉장히 좀 고립돼 있고 많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, 굳이 이제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뭐 강경책이 나온다거나 뭐 스스로를 더 고립하는 상황으로 뭐 이렇게 좀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뭐 왜냐면 이제 보통 초반에는 뭐 좋게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뭐 중간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더 왔다 갔다 하거나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어떠한 강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, 제 생각에 대해서 그냥 만약에 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북한은 좀 좋은 어떤 메시지를 좀 미국에 전달할 수 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뭔가 한국과 연계해서 뭐 대미에 대한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전략을 짤 수 있다.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대북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다. 뭐 현대그룹이 좀 뭐 대북 관련주로 많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상장사들이 많은데요. 좀 그런 기업들도 뭐 약간 이런 뉴스에 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4일날 될 수 있다라는 거고, 뭐 느낌에는 아주 강경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증시, 왜냐면 북한에서 또 이렇게 폐쇄적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강경책으로 나온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만약에 북한에서 뭐 반대로 강경책 입장을 보인다고 하면은 뭐 주요 관련 주식들 있죠. 대북주로 관련됐거나 이런 주식들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뭐 내년도에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게 올해보다는 조금 낮게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, 그럴 때 차라리 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아니면은 뭐 이미 이제 가진 투자들은 이번에 이런 어떤 대북 이슈를 해서 만약에 또 어떤 좋은 뭐 대미 전략을 짠다 그러면,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재 이제 그 문재인 정부도 북한하고는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정부기 때문에 좀 좋은 메시지로 더 화합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서 또 좋은 메시지가 나오면 남한에서도 남한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. 그래서 또 대북 관련주가 좀 좋게 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대선 주자 이제 지지율이 또 발표가 됐는데,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%가 이번에 넘게 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거든요. 1위를 차지하고 2위는 20.3%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, 그리고 3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15% 잡았는데요. 받았죠.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를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. 이제 그것도 이제 야권이죠. 야권에서 이제 제일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이제 윤석열 뭐 총장과 관련된 좀 관련 주식들 뭐 아마 월요일날 좀 초반에 좀 좋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. 서현 탄메탈이나 모베이스 전자에서 뭐 좀 괜찮게 이것도 좀 반응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 이게 여긴 3일이라고 돼 있는데, 이게 미국 시간이어서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4일 날에 중국 이제 매니팩처링이죠. 제조업 쪽 이제 PMI 지수죠.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해야 되겠죠. PMI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어떤 경기 호황인지 아니면 경기 불황인지를 좀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이 넘었을 때는 경기가 좀 호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,
이게 이제 2020년이죠. 이쪽인데 2020년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중국은 PMI 지수가 이제 52도 넘어가고 지금 뭐 55까지 가까이 이제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. 54가 넘어가고 거의 기존 5년 동안 유례 없던 어떤 그 제조업의 지금 구매자 지수가 PMI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어떤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것도 좀 수출이 좀 많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굴착기업들 이런 건설 기계 쪽으로 좀 업체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좀 건설 기계 장비 쪽도 조금 뭐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만약에 올해 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뭐 3기 신도시는 뭐 언제 지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도 지금 공급 부족을 많이 얘기하고 주택 부족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개발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뭐 그런 쪽에도 건설업이나 뭐 굴착기, 뭐 시멘트 업체도 그렇죠. 예, 그런 업체들도 다 같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건데, 그래서 이 PMI 지수는 뭐 미국하고 중국 쪽은 항상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매달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매달 아마 첫째 주 정도 발표가 나오니까 지난달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.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건설 경기가 좀 좋다라고, 죄송합니다. 그 PMI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계 장비 업체들은 조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고,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많이 이제 순환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뭐 화요일은 뭐 별로 뉴스가 없었나 봐요. 제가 5일날은 뭐 체크된 게 별로 없고, 그냥 6일날에 나온 이제 뉴스로는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6일부터 이제 온라인 신청이 된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소상공인 이제 중심으로 좀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 업종, 그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이고 집합이 아예 금지된 업종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. 그래서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의 매출하고 20년도의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이 더 감소한, 떨어진 그런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의 지원이 나가고, 그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은 집합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따로 이 매출이 2020년에 매출이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뭐 최근에 뭐 9시에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폐쇄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잘 지켰던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고 이제 금지 업종 같은 경우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있죠. 근데 뭐 이 금액을 받아도 이 뭐 월세도 지금 많이 밀려 있을 거고 굉장히 아마 힘들 것 같다는 계속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뭐 이제 고용 취약계층에서도 뭐 특수고용층에게 뭐 50만 원이랑 뭐 100만 원, 그다음에 뭐 방문 돌문 서비스 이쪽도 50만 원,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제 5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래요. 근데 뭐 지금 고용층도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. 예, 그래서 뭐 이 금액을 받아도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굉장히 조금 쉽지 않다. 예, 지금 이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취약계층도 많이 힘든 상황이다. 예,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또 여기 보면서 이렇게 집합 제한 업종 중에 보시면 이제 식당인데 만약에 어떤 배달 음식이 좀 잘 되거나 이런 식당들 있죠. 오히려 이런 배달 온라인 쪽으로 이제 주문하고 그래가지고 매출이 더 올라간 업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뭐 야식 업체든가 이런 데들. 근데 그런 업체들도 매출이랑 상관없으니까 여기서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예,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. 예, 그래서 좀 이번에 백신이 좀 개발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지금 2.5단계가 또 연장이 된,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된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좀 볼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은 좀 솔직히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좀 거리두기가 좀 줄어들고 확진자도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예,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빨리 좀 정말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. 예, 코로나가 예. 네, 그리고 8일부터 금요일이죠. 8일부터는 이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PCR이라 그래서 이제 뭐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이제 하나 봐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음성을 확인해야 된다.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들은 게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유전자 그 증폭 검사죠. 이게 음성이어야 되니까 3일 전이거든요. 그러니까 3일 안에 이걸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제 비행기 어떤 해외 나갔을 때 비행기 티켓 끊을 때 보통 3일 만에 끊지는 않잖아요. 예, 보통 몇 주 전이나 이렇게 보통 해외 나갈 거 생각해서 끊는데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외국에서 이제 어차피 유입되는 인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먼저 못 끊는 거죠. 먼저 끊었는데 이 72시간 안에 이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 결국 이 티켓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좀 중요해서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, 그래서
국내 좀 외국인 노동자나 좀 노동 집약 사업하는 외국인 분들이 아마 못 들어올 거잖아요.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더 들어오지 못하니까 인력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고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뭐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뭐 제조업체나 뭐 그런 현장직에서 노동적으로 지금 일하고 뭐 건설 직종이나 이런 쪽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노동 집약 사업은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생각보다 이게 뭐 제가 좀 뭐 머리가 많이 안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고, 뉴스를 보면서 좀 뭔가 이런 뭐 투자 기업이나 아이디어를 찾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. 계속 뭐 많이 나오면 피곤하니까. 네, 아무튼 한 주간 뭐 저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주요한 뉴스들이 나오면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